생생한 언어들이 많기 때문에 실용영어를 배우는데 아주 좋습니다. 뿐만 아니라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된 간결하고 명확한 문장은 작문과 독해 실력을 키우는데도 좋은 교재가 될 수 있습니다.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좋은 학습 소재 영자신문.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영어 궁금합니다에서 알아봅니다. 영어 공부하겠다고 마음먹은 분들 치고 아마 영자신문 한번 펼쳐보지 않으신 분들 거의 없으실 거예요. 그렇죠. 그런데 이제 그 장대한 꿈을 안고 시작을 했다가 그 많은 영어 단어에 그냥 포기하게 되고 그냥 닫아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. 맞습니다. 정말 딱 펼치면 흰 거 반, 까만 거 반 이러다가 그 분리수거 날만 기다리는데 그래서 오늘은 그 영자신문을 활용한 영어 공부법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네, 그 영자신문 옆에 탁 끼고 다니면 굉장히 있어 보여요. 네. 자, 오늘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드립니다. EBS E와 EBS 랑에서 자신만만 생생영어 그리고 통역사와 함께하는 시사영어 정복을 진행하고 계신 분입니다. 김성백 선생님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예전에 뭐 저도 그런 세대였지만 영자신문 또 타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인 대상, 그러니까 성인들이 이제 그 활용하는 학습법이라고 배웠는데 요즘은 영자신문을 보는 어린 학생들도 상당히 많더군요. 예, 제 주변에도 많이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우리 때하고 좀 영어를 일찍 접한다는 거, 조기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것하고 그 주니어를 위해서 이제 신문이 많이 나오잖아요.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 친숙해지지 않았나 싶은데 그 중고등학생 정도라면 제 생각에는 영자신문을 일반 신문 말고 중고등학생용으로 나온 주니어판을 보는 게 좀 낫지 않을까. 왜냐면 컨텐츠 자체가 너무 그렇게 어렵지 않고 또 딱 맞추고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요.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우리가 대학생 이상 일반 성인들이 영자신문을 볼 때 어떤 걸 좀 중점으로 봐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좀 다뤄봤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예. 그럼 그 전에 우리 교수님께서 그 영자신문이 갖는 학습적 의미라고 할까요? 그 부분을 좀 짚어주시죠. 네. 저도 이제 사실 이제 젊었을 때 영어 공부할 때 영자신문을 많이 봤거든요. 그때 아마 제가 접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어떤 매체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경험상 이제 크게 우선 그 몇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일단 그 영자신문도 국내 영자신문이 있고 국제 영자신문이 있지 않습니까? 뭐 아시다시피 코리아 헤럴드랄지 코리아 타임즈 같은 건 국내 영자신문이고 그다음에 뭐 뉴욕 타임즈랄지 뭐 그런 거 다 이제 국제 영자신문인데 우리나라 학습자 입장에서는 아마 이제 두 가지를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국내 영자신문 같은 경우에 이미 이제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알고 있어요, 사실. 그죠?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, 백그라운드 정보가 되기 때문에, 내용을 읽고 좀 이해하는데 좀 유리하죠. 근데 아무래도 이제 국제 영자신문 같은 것은 우리가 그러한 배경 지식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아마 좀 단계별로 하면은 국내 영자신문부터 시작해서 국제 영자신문으로 가는 것이 좋겠고, 또 이제 선생님이 말씀해 주실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, 제 경우를 들면 사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에디토리얼스. 왜냐하면 제 경험을 보면은 거기에 다양한 무슨 주제를 담고 있고, 그죠? 다양한 영역들에 대한 우리가 내용을 알 수 있고, 그다음에 또 어휘들도 마찬가지로 각 영역별로 차별화된 어휘를 알 수 있고, 그래서 좀 시사적인 내용도 알 수 있고 이런 장점이 있어서 영자신문을 활용한 영어 학습이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또 방금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모든 기사를 다 보는 게 아니라 일단 선택과 집중, 사설을 이제 먼저 봐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. 그럼 선생님 그럼 그 신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? 어떤 거는 불가능하죠. 예. 뭐 어떤 부분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까요? 글쎄요. 제가 신문을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요. 우리나라 대표적인 영자신문 중에 하나입니다. 근데 제가 이제 대학원 준비할 때 2000년도까지는 이게 16면이었거든요. 근데 그 2001년도에 20면이 됐어요. 보는 입장에서는 좀 화가 나더라고요. 너무 많아지니까. 예. 다 못 보죠. 근데 문제는 다 못 보는 건 좋은데 다 못 보면 또 죄책감 느끼거든요. 특히 이제 구독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매일 오는데 매일 쌓이는 거죠. 보면서 죄책감 느끼는데 제일 안 좋은 게 공부 안 하고 죄책감 느끼는 거. 그냥 공부 안 할 수 있으면 좀 변명을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. 예. 일단 제일 좋은 게 다 못 읽으니까 제목만 보세요. 1년부터 쭉 보는 거죠. 그러면서 이거 뭐 노동법 관련이네? 난 안 봐. 그럼 안 보시면 돼요. 예. 뒷장 넘어가자는 얘기죠. 뒤에 보니까 PC방에서 담배 피면 안 되겠네. 이건 관심 있단 말이죠. 그럼 동그라미 한번 쳐놓는 거예요. 이렇게 해서 수명까지 쭉 보는 데는 실제로 한 10분도 안 걸립니다. 그리고 이거를 많이 볼 생각하지 마시고요. 한 4개, 5개? 그거 가지고 일주일 보시는 거예요. 그 일간지를 영어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매일 살 필요가 없거든요. 하나에 1,000원입니다.
한 달이면 3만 원이죠.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나를 사서 일주일 동안 편하게 그냥 한 너댓 개를 보고 난 할 만큼 했다라고 자족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한 가지 이제 팁을 드리면 오늘 월요일 날 판을 샀으면 다음 주에는 화요일 판을 사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수요일 판. 그러니까 8일에 한 번씩 사면 됩니다. 그 이유가 왜냐면 매일마다 포커스가 조금씩 달라져요. 특히 주말로 가면 확실하게 문화 쪽이 강세입니다. 그러니까 주말에 어떤 영화가 나오느니 어떤 뭐 문학 이벤트가 있느니 이런 것들을 자기가 관심 있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왕 일주일에 하나씩 살 거라면 8일에 한 번씩. 네, 그래서 볼 수 있는 것만 동그라미 치고 그것만 읽으려고 노력하면 그 정도면 충분하죠. 네. 그게 사실 한국 신문 읽는 방법하고도 비슷해요. 그렇죠, 네. 예, 사실 저도 아나운서 입사 때 이제 그 선배들로부터 항상 그랬거든요. 신문은 꼭 읽어라. 근데 다 못 읽게 돼도 타이틀은 꼭 봐라 이런 그렇죠. 얘기를 했어요. 네. 이제 그럼 이제 그 타이틀을 보게 되면 당연히 관심 있는 쪽에 그 눈길이 가게 되고 그럼 이제 그 본문을 읽게 되거든요. 그러면 이게 점점 늘어나는 거죠. 본인 그렇죠. 예, 그 본문을 읽게 되는 그 기사들이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게 점점점 늘어나게 되는 건데 그때도 이제 저희가 듣기에는 사설을 꼭 읽으라라는 얘기를 했는데 영어는 사설을 꼭 읽는 게 좀 어렵지 않을까요? 일단 사설을 왜 읽어야 되는지 잠깐 말씀드리고요. 과연 이게 정말 어려운가라는 측면에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.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설은 꼭 읽어라. 그 이유가 이제 신문이 목적 자체가 정보를 전달하는 거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매일매일 벌어지는 일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기사는 사실만 나열하거든요. 근데 사설은 그 사실에서 신문사가 보는 입장, 나름대로의 해결책까지 제시하니까 그 글을 쓸 때 의견 제시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도움이 될 거고요. 두 번째로는 이제 사설이라는 게 그날의 가장 중요한 현안이기 때문에 신문에서도 뽑고 뽑은 엑기스 이슈라고 볼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는 꼭 보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요. 어렵다라는 기준이 저는 이제 익숙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, 이제 저는 학부는 이제 IT 쪽을 전공했습니다만,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IT 분야가 나오면 저는 참 편하죠. 익숙하니까. 네. 네. 그런데 이제 경영학도 같은 경우에는 경제 쪽은 아주 정통돼 있지만, 예를 들어서 정치 나오면 난 이건 안 돼. 익숙하지 않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익숙한 방법은 함께하는 시간밖에 없는 것 같아요. 근데 결국은 이제 첫눈에 반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을 잘 알려면 아무래도 시간을 같이 보내야 되잖아요. 그래서 좀 시간을 같이 보내면 익숙해지고요. 익숙해지면 잘 알게 됩니다. 그러니까 처음에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부딪혀 보는 거죠. 그럼 단어가 이제 처음에 한 60개 몰랐다가 한 6개월 지나면 한 20개, 1년 정도 지나면 제 경험상 거의 없어져요. 몰라도 한 2-3개? 근데 그 2-3개 정도면 사전을 안 찾아도 되는 수준입니다. 그렇죠. 예, 그러니까 일단 부딪혀보고 좀 간헐적으로라도 꾸준히 접하는 게 좀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네. 아까 좀 전에 헤드라인의 중요성을 또 말씀하셨고, 예. 또 우리 김성경 아나운서도 이제 헤드라인에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, 학생들 가운데서 헤드라인 가지고 좀 많은 의심을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. 분명히 관사가 있어야 되는데, 예. 관사가 없고, 동사가 있어야 되는데, 동사가 없다. 이거 잘못된 영어가 아닌가? 예. 어떻게 된 겁니까? 신문이 아무래도 활자가 작고 많은 양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. 근데 제목 나는 좀 크게 하는 대신에 그래도 우리가 약속을 해서 없어도 되는 부분은 좀 없애자라고 한 일종의 약속이죠. 그래서 사실은 신문에서 헤드라인 보면 성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보면 이건 뭐냐?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 거기 몇 가지만 알면 참 쉬워지는데 라는 생각은 좀 하죠. 네. 자, 그래서 저희가 영자신문의 헤드라인을 읽는 요령을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. 그림판을 준비를 해서 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여기 보시면 이제 헤드라인을 알아야지 영자신문이 쉬워진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. 사실 개인적으로는 무슨 신문을 그냥 읽으면 되는데 또 방법론까지 배워야 되느냐라는 말은 좀 저도 어폐가 좀 있다고 생각은 해요. 예, 그런데 문제는 잠깐 알면 많이 편해진다라고 한다면 한 번쯤은 좀 알아보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. 헤드라인이 참 중요합니다. 물론 헤드라인이 영자신문의 전부도 아니고요. 절반도 아니에요. 예, 그냥 헤드라인이에요. 그런데 문제는 헤드라인이 중요한 이유가 기사의 내용을 알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하죠.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쭉 넘기면서 어떤 걸 볼까라고 하는 걸 이제 전문용어로 스키밍이라고 하는데 그냥 우리말로 하면 훑어보기죠. 근데 그럴 때 정말 도움이 되고요. 또 제목을 제대로 이해하면 기사가 유추가 됩니다. 그러니까 제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겠군, 이런 단어가 나오겠군이라는 게 사실 보여요. 예, 물론 많이 읽어봐야 되겠습니다만. 그래서 오늘 헤드라인을 알아야지 영자신문이 쉬워진다는 측면에서 먼저 헤드라인을 보면 없는